안녕하세요. 종로 유학원입니다. 얼마 전까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학생분들의 출국이 막혀서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의 국경이 열리고 있고 학생 비자가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분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지에 나가서 학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웹세미나에서는 특별히 지금 캐나다와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계신 학생분들을 모셔서 현지 상황과 생활 그리고 학업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학생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박혜원 학생분은 지금 미국 오레곤 주립대에서 대학 진학 과정을 수강 중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OSU에서 진학 중인 박혜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캐나다에서 학업 중인 정성주 학생분은 지난 5 월에 캐나다에 입국해서 어학연수를 진행 중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베네스트에서 IELTS 수업을 듣고 있는 정성주입니다. 네. 오늘 웹세미나는 이 두 학생분에게 현지 생활과 학업에 대한 부분들을 질문하면서 현지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텐데요. 먼저 웹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어떤 국가에서 어학연수와 유학이 가능한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은 지금 갈 수 있는 어학연수 국가 완벽 정리라고 정했는데요. 제일 먼저 지금 출국 가능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몰타, 아일랜드이고요. 아직은 출국이 불가능한 국가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필리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자 재개 후 대부분의 지역은 자가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대면 수업을 포함하는 경우 7월 20일부터 비자가 재개되었고요. 하와이와 보스턴을 제외하면 의무 자가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대면 수업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은 수강하는 클래스가 전부 다 온라인일 경우에는 비자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대면 수업이 있다면 비자가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10월 20일부터 국경 봉쇄가 해제됐습니다. 10월 22일부터는 신규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가 승인되고 있고요. 모든 입국자들은 14일에 자가격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입국 전에 굉장히 다양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캐나다의 모든 학업 기관들은 DLI라고 하는 이제 정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면 코로나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학생들을 2주간 어떻게 자가격리 시킬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완벽하게 잡혀 있어야만 이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DLI 승인을 받은 모든 어학원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또 캐나다에서 가장 큰 도시인 밴쿠버, 토론토에는 저희 종로 유학원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수의 학생들이 출국해서 어학연수를 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대부분 지난 8 월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어학원들과 대학교들이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입국 48 시간 전에 질문서 작성을 해야 되고 별도의 자가격리는 필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자로 어학연수와 아르바이트가 모두 지금 가능한 상태이고요. 한국 학생들의 경우 2 주간 자가격리가 아니라 이동 제한 조치 기간을 가져야 돼요. 이동 제한 조치는 약간 자가격리의 마이너한 조금 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대면 수업과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 몰타는 지난 7 월부터 대부분의 학교가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했고 몰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섬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인구도 적기 때문에 질병 컨트롤에 장점이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비자는 승인되지만 아직 입국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두 국가 모두 제한적으로 국가 내에서는 대면 수업을 시작했지만 유학생들이나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의 입국은 허용되지 않고 있고 아직 정확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2021년부터 국경이 열릴 것이다 아니면 2021년 2월부터다 이런 얘기는 많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출국 가능한 국가들을 살펴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어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서 어학연수와 유학이 가능하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현지 학업 시설들은 안전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충실하게 실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학교 입장에서도 어떤 코로나 케이스가 생기게 되면 2주 이상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진지하고 정밀하게 이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분들과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분들 준비되셨나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지금 출국 상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입국하실 때 2주 자가격리를 하셨었나요? 네, 저는 2주 자가격리 했어요. 자가격리 어떠셨어요? 아까 사실 저는 홈스테이로 해서 이제 진짜 방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였는데 진짜 심심해요. 2주 자가격리 하면. 네. 사실 자가격리할 때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은 식사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식사를 제공받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아, 홈스테이긴 네. 하지만 같은 집에서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진짜 막 밥을 이렇게 갖다 주시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 홈스테이를 하면 밥을 갖다 주는데 이제 쉐어하우스 하는 친구들 보면 우버 같은 걸로 이제 시켜가지고 문 우버이츠. 앞에서 이제 받아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우버이츠 다들. 입국하는데 공항에서 분위기는 어땠어요? 저는 5월 3일에 입국했는데 저는 샷다운이 완전 됐을 때 입국을 했던 케이스여서 사람이 없었어요, 공항에. 진짜 한 10명? 그래서 비자도 받을 때 원래 물어보잖아요, 막. 근데 저는 안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라고. 그래갖고 그냥 지나가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럼, 진짜 완전 셧다운 됐을 때 왔었어가지고. 그럼 회원 네. 학생분은 미국은 자가격리가 없었죠? 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측에서 학교 측에서는 자가격리를 요구하긴 했었어요. 예를 들면 미국에 2주간 저는 먼저 샌디에고에 왔다가 여기 오리건으로 온 케이스라서 미국에 2주간 있었으니까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한국에 있다가 바로 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했거든요. 3월인데도요. 그 친구들은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기숙사 바로 옆에 학식당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불가피하니까 이런 음, 경우는 이때만 이제 마스크 쓰고 나갈 수 있게 허용을 해주고 그렇게. 입국이 네, 3월에 출국하셨죠? 네네. 아직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시작이 이제 막 된 상태이긴 했었어요. 되기 전은 아니고 터지고 나서 한 2, 3주 뒤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항이 되게 조용했었겠네요. 샌디에고도. 네, 공항 똑같이 한 사람 10명? 그렇게밖에 없고 그래서 비행기도 되게 편하게 타고 왔던 것 같아요. 옆에 아무도 사람 누워 없고. 오셨겠는데요? 근데 저 진짜 이렇게 누워왔어요. 저도 아, 지금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 성주 학생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딱히 막 음식 가리는 것도 없고 막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잘 없었는데 애들 대부분 들어보면 이제 음식이 음, 특히 이제 홈스테이 어학연수 하는 애들은 대부분 유학원에서 홈스테이를 해주니까 이제 네네. 홈스테이를 처음 하면 이제 음식이 안 맞아서 쉐어하우스로 이제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진짜 원래 음식을 잘 안 가리고 좀 약간 운이 좋아서 쉐어하우스 호스트도 캐나디언이었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홈스테이로 살고 있는데 애들 보면 대부분 음식 이런 거 되게 많이 가린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괜찮아요. 홈스테이라는 게 되게 저희 입장에서 복불복인 게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제일 좋은 곳을 선정해 주신다고 해도 약간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케미잖아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좋았어요. 짜게 먹는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짜게 먹어야 간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케미를 맞춰가는 게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혜원 학생분은 현지에서 뭐 어려운 부분이 없었나요? 저도 사실 막 엄청 크게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걱정했던 게 음식이었는데, 네. 왜냐면 저는 미국 음식이 사실 좀 안 맞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학식당에 아시안 푸드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부엌도 있어서 요리도 할 수 있고 해서, 네, 생활하는 데는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다 한국에서 우려했던 부분과 현지에서 경험이 다른 건 거의 그냥 음식 부분이네요. 네, 음식과 기숙사 같은 저는 기숙사에 이제 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음, 다른 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하는 게 좀 많이 두려웠거든요. 또 되게 근데,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뭐, 문화권도 되게 다를 테고, 기대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게 좀 많이 걱정하기도 했고, 충돌을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근데, 혼자 쓰게 됐어요, 나는.
코로나, 아, 코로나가 네, 반전이다. 코로나의 장점. 코로나를 방을 혼자 쓸 수 있어서 음, 네, 좋더라고요. 사실 두 분 다 꼭 학교가 아니라도 생활 속에서 인종차별 같은 거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아, 어,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진짜 걱정 많이 하고 왔거든요. 왜냐면 네네. 5월 달에 진짜 코로나가 심했고 특히 막 그때쯤 엄청 그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떴어요. 막 한국에 막 미국에서 네. 어떡하니 막 음, 캐나다에서 막 침하다니 이러고 이제 엄청 걱정해서 왔는데 진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캐나다 사람들은 캐나다는 모르겠고 밴쿠버 사람들은 엄청 친절해요. 엄청 친절하고 사실 생각보다 남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막 그냥 지나가도 약간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뭐 막 이상한 옷 입어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래서 여기서 되게 이상한 옷 많이 입거든요, 저. 제가 물어보려고 해서 이상한 옷을 입고 다니신다고요? 별로 이렇게 그만큼 신경을 별로 안 써서 네. 그래서 딱 와서 든 생각이 괜히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 저는 진짜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친절하셔요, 다들. 회원 되게 학생분은 어떠세요? 저도 아예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게 여기가 사실 국제 학생들이 되게 많은 학교기도 하고 오히려 반대로 되게 관심이 많아 해요. 특히 케이팝 같은 것 때문에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 오히려. 음, 그리고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막 자기 블랙핑크 팬이라고 BTS. BTS 팬이라고 하면서 맞아, 되게 맞아. 많이 물어봐요. 사실 저희 이제 유학업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변화들을 되게 실감하게 되는 게 뭐 케이팝이나 이게 한국 문화들이 되게 많이 퍼져나가면서 음, 한국 유학생들이 되게 관심의 중심이 되고 또 생활하기 되게 편해지고 우리 문화를 걔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맞아요. 개념이 되게 큰 것 맞아요.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촬영을 하기 전에 저희끼리 얘기했던 게 캐나다나 미국 사람들이 되게 친절하지만 좀 한 번씩 눈치 없는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되게 악이 없지만 눈치 없는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음, 그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냥 호기심 이런 걸로 음, 되게 가볍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외국인들 오면 Do you know 싸이, Do you know BTS 하듯이 맞아, 맞아. 되게 그런 질문들을 할 진짜 때가 많이 해요. 많습니다. 현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부터 말을 네, 하면 네네. 밴쿠버는 진짜 그 한 10월 할로윈 전까지는 진짜 거의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 거의 없고 진짜 막 그 랍슨 스트릿이랑 그랜비 스트릿이 제일 유명한데 거기도 사람이 진짜 없었어요. 제가 맨날 갔는데 사람이 진짜 없고 근데 한 10월 말부터는 이제 조금 약간씩 사람들이 좀 연말이고 막 블랙 프라이데이 막 이런 거 해서 조금 나오긴 한데 네, 노래방이나 뭐 이런 거는 정부에서 다 셧다운 시켜놨고 그래서 그런 데 못 가고 근데 뭐 그 외에는 레스토랑, 쇼핑센터 이런 데는 다 갈 수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실 전까진 진짜 제 머릿속에 있는 밴쿠버의 겨울은 네. 엄청 큰 트리에 전구들 집집마다 전구들 있고 사람들 되게 많고 어, 거의 그 우리가 상상하는 그 서양의 크리스마스 그 자체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위기가 나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나는데 사람이 생각보다 없어요. 음, 그런 분위기는 엄청 많이 나는데 근데 요새는 조금 나오고 있는데 네. 진짜 크리스마스는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여기 왔다 가면 한국은 진짜 흉내만 내는 진짜 여기는 11월 달에 준비 다 해놓고 12월 달은 놀거든요 그냥 11월 달까지 준비 다 맞아요. 해놓고 12월 달에는 그냥 다 거리가 다 크리스마스고 막 그래서 한국 가면 되게 흉내만 내는구나 이렇게 느낄 것 같은 지금 회원 학생분 마스크를 쓰셨는데 혹시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나요? 맞아요. 아, 제가 원래는 마스크를 항상 쓰고 다니는데 여기가 다 음, 마스크가 요구되거든요. 잠깐 벗었는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좀 철저한 편이에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질문 내용과 딱 맞는 상황이 네, 맞아요.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래서. 현지 사실 마스크 쓰고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혹시 아, 듣기가 마스크 괜찮으면 쓰고 네네네. 하셔도 괜찮아요. 아, 아무래도 지금 혹시 그쪽에서 들리나요? 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아, 네. 그런데. 그쪽에서도 요구하는 게 마스크면 쓰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아, 네. 그런 분위기죠. 이렇게 서로 이제 네. 점검하고 조심하고. 지금 조심하고. 계시는 오레곤 주는 되게 지금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곳이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어떠세요? 아, 근데 여기는 사실 미국 분위기랑 다르게 정말 코로나가 되게 안전하다고 알려지기도 했고, 사람도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부딪힐 일도 많이 없고, 이렇게 마스크도 다 쓰는 분위기라서 외국인들도 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걱정은 저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한국에서는 되게 네. 서양 외국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잘 안 쓸 것이다라는 우리 뉴스를 되게 많이 자극적인 뉴스를 되게 많이 본단 말이에요. 사실 아마 그게 되게 과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근데 여기는 진짜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마스크를 많이 안 쓴다고 해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니까 다 쓰는 분위기고, 특히 마트 가서 저는 장 같은 거 볼 때도, 진짜 1m 떨어져서 다 이렇게 장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은 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중.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되게 습관이 들은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좀, 자, 이제 맞아. 두 번째 학업에 대한 질문들을 드릴 텐데, 저희 이번에는 저희 회원 학생분 먼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웹세미나에 참가하신 분들은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팅에 남겨주시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다음 질문은 이제 내가 유학 중인 과정은 잠시만요. 지금 미국 현지에서 마트나 몰에 갈 때 아시아인을 대하는 분위기는 어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어요. 아, 지금 현지에서 아까, 마트나, 그러니까 여기, 네. 쇼핑몰에 갈 때 아시아인을 대하는 분위기. 여기는 근데 정말 인종차별이 원래 없기로도 알려져 있고, 진짜 차별에 대한 그런 분위기는 아예 없어서, 그냥 정말 남들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고, 한국하고 똑같아요, 그냥. 가서 마트에서 물 사고, 뭐 옆에서 뭐 사나 보다, 뭐 그런, 네. 이런 부분은 사실 밴쿠버도 마찬가지죠. 밴쿠버야 워낙 다민종 사회니까. 네, 맞아요. 밴쿠버는 진짜 워낙 원래부터 막 여러 종류 사람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특히 저는 이제 원래 마트나 런던 드럭 마트 이런 것도 자주 가는데 H마트도 가거든요. 근데 네. H마트라고 가면 캐나다 사람들이 그냥 막 물어보고 혹시 김치찌개 하려면 뭐 필요하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가르쳐주고 되게 진짜 막 그런 거 없이 그냥 엄청 잘 물어봐요, 되게. 그리고 막 마스크는 무조건 끼고 들어가야 되니까 요새는 시국이지라. 그럼 근데 진짜 김치찌개 이런 거 물어보면 네. 영어로 이제 뭐 앞다리살을 먼저 볶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필요하다 이런 거 이야기해주고. 근데 사실 진짜 물어보려고 하는 것보단 약간 그냥 이렇게 말 걸고 뭐 그냥 가수 누구 아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 안다고 네 이러고 막 짧은 영어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게 다 영어 실력이 늘어가는 과정이니까요. 네, 지금 맞아요. 질문에 학교 수업 내용과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을 지금 문의 주셨는데, 그럼 먼저 박현 학생님, 유학 중인 과정과 현재 학업 중인 학교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네.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는 오리건 주립대학교인데, 여기는 저는 지금 패스웨이 과정을 수행 중이라서, 이게 아무래도 영어가 처음에 능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처음에 와서 영어 수업을 듣고, 이제 다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능력을 토대로 쌓은 다음에 그 3학 1년 후에 정상적인 대학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만 네.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국제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라고 볼 수 있는 과정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 지금 학업하고 있는 오레곤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 패스웨이 과정이 1학년 과정을 대체하게 되고, 이 과정을 마치면 2학년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보통 1학년 과정을
그냥 입학하게 되면 현지 학생들과 경쟁해야 되는데 비해서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학생들끼리 수업을 듣고 또 국제 학생들을 위한 전문 튜터들이나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적응을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무래도 현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에세이 쓰는 법, 작문하는 법 모든 과정들을 고등학교 때 이미 마치고 오지만 국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렇지 않아요? 에세이 쓰고 과제 낼 때 되게 문화적 차이를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패스웨이 과정이고, 지금 0900 님이 질문하신 학업 적응력을 키우는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아마 이 과정을 밟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조금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에세이 수업을 들을 때, 에세이 쓰는 게 되게 우리나라 학생들은 좀, 뭐라 해야지? 능숙하지 않고 적응이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스트럭터 교수분한테도 따로 오피스 아워라는 게 있는데 그 시간에 방문을 해가지고 혹시 피드백 같은 거 줄 수 있냐 내가 에세이 쓴 부분에서 이 부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되냐고 하면 되게 친절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설명을 해주고 그 외에 학교에서 또 튜터링이라고 이제 튜터들 그 영어 튜터, 수학 튜터 이렇게 다 어, 사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잡아가지고 또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에세이에서 피드백 줘라 아니면 나 이거 모르겠다 뭐 이런 부분. 그러면 질문 같은 거에 대한 대답도 되게 자세히 해주시고 뭐 그런 방법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학업 적응력을 많이 키우고 점수도 그걸 통해서 많이 업그레이드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약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동양과 서양의 교육 문화 차이일 수도 있는데, 동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전체 내용을 학생들에게 모두 전달하려고 하는 데 비해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찾아오고 열의를 가지는 학생들에게 더 열심히 가르치는 게 당연한 문화예요. 음, 맞아요. 그거 느끼시죠, 두 분 다? 네, 맞아요. 진짜. 가만히 있으면 다 떠먹여 주지 않아요. 맞아. 아무도 그죠? 안 가르쳐줘요. 음, 근데 아, 찾아가서 진짜. 물어보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줘요. 맞아, 맞아. 그리고 찾아가서 물어봐서, 좀 제가 이거에 대한 열정을 보이면 되게 많은 기회 같은 걸 예를 들면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실험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서 교수하고 친해지면서 그 교수가 실험실 같은 연구를 소개해서 걔는 1학년인데도 실험실 연구에 참여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열정을 너무 보이면.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학연수든 유학이든 사실 개인의 열정을 보이면 굉장히 잘해주고, 또 한국인들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성주 학생분 유학 중인 과정과 학교 소개, 그리고 혹시 적응하는데, 사실 적응 잘하셨을 것 같긴 한데 어떤 적응하는 노력을 하셨는지. 저는 베네스트에서 EAP 300를 졸업하고 이제 IELTS 수업을 듣고 있는데 EAP 300라는 게 원래 코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영어 지식을 이제 평가하고 이제 졸업하는 그런 과정인데 제가 코업을 하다가 바꿨거든요, 수업을 IELTS로. 그래서 이제 지금은 IELTS를 듣고 있고 현재 학교는 이제 베네스트라는 학교인데 이 학교가 코업으로 엄청 유명해요. 원래는 수업이 엄청 빡세고 이제 좀 힘들긴 한데 이제 가면 되게 공부는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인구 비율은 일본인들이 지금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본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면 오세요. 일본인 친구들이 많고 그리고 약간 그 아까 혜원 언니도 말씀했지만 학원 분위기 자체가 떠먹여주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사실 막 별 관심 없고 수업 시작하고 이제 집에 갈 때 가고 이러면 그냥 별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뭐 궁금해서 쌤한테 딱 얘기를 하면 쌤이 더 막 흥분해서 막 설명을 해주세요. 막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래서 처음에 저도 에세이가 모든 동양인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도 에세이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끝맺음을 맺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설명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실 갔을 때는 사실 진짜 적응을 잘 못했거든요.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가지고 막 갔는데 막 페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 37페이지 펴세요. 막 이런데 그것도 못 알아듣고 그래서 혼자 막 이러고 있고 막 그랬는데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적응이 돼서 네 적응을 잘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학생들도 물어보고 애들도 되게 많이 도와주고 전 진짜 얼마나 심각했냐면 그 한국인 학생이 따로 채팅방으로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 말이 37페이지 펴라는 말이야. 뭐 이렇게 그 정도로 못했던 저도 지금 적응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되게 37페이지를 못 적응할 펴는 수밖에 없죠. 상황에서 이제 네, 김치찌개 끓이는 법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네, 이제 몇 가지 조금 정리해드리면, 먼저 이 성주 학생분이 수강했다는 코업 과정은, 어, 일정 기간의 학업을 쌓고 그 기간만큼 유급이나 무급으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는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과목인데, 캐나다 워홀은 랜덤으로 뽑는 데 비해서 코업 같은 경우에는 100% 되는 과정, 100%라고 말하면 좀 안 맞지만 비자를 받으면 모두 가능한 과정이기 음, 때문에 조금 더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전문적인 수업을 듣고 실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업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그죠? 숨을 못 쉬게 타이트한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력이 되게 많이 늘게 되는 거고요. 캐나다 어학연수뿐만 아니라 사실 전 국가 어학연수 어학원들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수업 외에 더 수업을 듣고 싶어 하는 학생들만을 위한 별도 수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해. 근데 음, 되게 참여하면 좋은 수업들이 되게 많고요. 마찬가지로 먼저 이렇게 숙제 같은 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내주는데 숙제를 안 해가도 아무런 제재는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 눈밖에 나고 이렇게 조금 더 열의가 없는 학생으로 평가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되게 어학연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말 그대로 하려는 열의만큼 실력이 늘어오는 것 같아요. 음, 그런데 뭐 적응은 영어가 어려웠다. 하지만 주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음. 그러면 이제 그 회원 학생분 앞으로 학업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프로 학업 계획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학기가 2학년으로 진학을 하면서 패스웨이 과정도 이제 다 끝나서 다음 학기부터는 아무래도 엔지니어링 전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할 계획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도 좀 더 알아볼 예정이에요. OSU 같은 경우에는 인턴십이 되게 잘 돼 있는 걸로 유명하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교수 추천으로 인턴십도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진짜 더 중요한 게, 제가 수업을 들을 때 이 교수하고 얼마나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열정을 보이는지, 그게 되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인턴십을 하게 되니까. 네. 보통 인턴십이나 취업 시즌이 되면 교수님 방 앞에 종이가 붙을 때가 있어요. 내 수업 뭐 B 플러스 이하는 찾아오지 마 이런 거. 아, 이게 왜 아, 그러냐면 한국 네.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를 써달라면 그냥 써주는 문화인데 비해서 미국이나 이 영어권 국가들은 추천서를 쓸 때 정말 제대로 써줘요. 그리고 이 교수의 음, 명예를 걸고 써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수업을 얼마 이하로 들었거나 점수가 얼마 이하거나 출석률이 얼마 이하면 찾아오지 마. 어, 그 네. 말은 즉슨 교수의 추천서 파워가 엄청나다는 거죠. 이 학생은 내가 보장해. 그래서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교수님은 잘 보이는 게 사실은 맞아요. 서양에 가면 학연 지연이 없을 것 같지만 더 심하죠. 그러면 이제 뭐 인턴십 끝나고 지금 아직 뭐 명확한 계획은 없으시겠지만 거기서 취업까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오실 계획이신 거예요? 저는 둘 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대학을 진학을 완료하면 미국에서 좀 더 있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한국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라서 둘 다 네, 기회를 열어두고 싶기는 해요. 네. 음. 그 일단 먼저 조금만 설명드리면 오레곤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통 그 캘리포니아에는 실리콘밸리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오리곤주는 실리콘 포레스트라고 해서 굉장히 엔지니어링 전공자들이 취업할 수 있을 만한 기회가 되게 많은 산업 음. 시설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오레곤 주립대에서 엔지니어링을 선택하신 건 굉장히 전 지혜롭다, 아, 잘 맞아요. 찾아갔다. 저도 엔지니어링 되게 유명하다고 듣기는 하고 여기가 아웃풋이 되게 좋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네. 약간 조금 제가 지금 이 네. 웹세미나를 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대학 선택과 전공 선택은 되게 굉장히 밀접해요. 어,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산업이 있는 지역의 그 대학교는 굉장히 그 전공 랭킹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맞춰서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혜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이 전공이죠? 정확히. 네, 저는 전자공학과를 전공할 예정이 다음 학기부터. 사실 여기가 1년 동안은 엔지니어링을 할 건지 뭐 비즈니스 할 건지 큰 틀을 정하고 2학년으로 그렇죠. 진학할 때 네, 그 안에서 세분화된 학과를 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오레곤에 어울리는 그런 전공이에요. 그럼, 그러면 이제 성주 학생분은 앞으로 학업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사실 저는 여기 왔을 때 막 뭐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1년 있다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사실 캐나다 밴쿠버가 진짜 살기 좋거든요. 저는 진짜 살기가 좋아요. 진짜 너무 살기가 좋아서 제가 지금 대학교 휴학기를 내고 왔는데 약간 그리고 여기가 약간 진짜 일이 그러니까 좀 살 수 있을 만한 뭔가 일이 되게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살아야지 하고 마음을 딱 먹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되게 그냥 뭐 원래 다국적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일을 구하면 비자도 나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휴학기를 내놓고 와서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돌아가야겠지만 한국 갔다 오면 졸업하면 아마 밴쿠버로 다시 오지 않을까. 여기 친구들도 보면 되게 여기 사는 사람도 많고 영주권 따놓은 사람들도 많고 한국인 중에서 그만큼 엄청 살기가 좋더라고요. 사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엄청 많은 여러 기관들에서 살기 좋은 도시를 뽑았을 때 다섯 손가락 안에는 꼬박꼬박 들어가는 나라예요. 맞아. 도시예요. 음, 그렇게 살기가 좋죠. 많은 학생분들이 그 진짜 얘기해요. 오래 살고 맞아요. 싶다. 진짜 한국 가기 싫어지는 도시예요.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 유학을 가신 많은 분들이 음, 현지 정착을 꿈꾸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꼭 성공하시기를. 예스. 저희 그러면 이제 약간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성주 학생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출국을 결정한 이유가 있나요? 어, 사실 이 질문이 그냥 원래 친구들한테도 되게 많이 들은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저는 막 엄청 꼭 가야 된다 이런 이유는 없었어요, 딱히. 막 그런 이유는 없었는데 그냥 이제 대학교 때 해외로 인턴십이든 어학연수든 가야지 하고 이제 그냥 그런 기회를 쌓고 싶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이제 가야겠다고 결정을 내렸는데 하필 그때 코로나가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원래 계획도 그랬고 사실 코로나가 무섭긴 해도 지금 아니면 전 진짜 약간 학과상 못 가거든요. 건축공학과다 보니까 이제 3학년 때부터는 막 조별로 해야 되는 게 많아서 휴학기를 거의 못 내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는 제 미래가 너무 중요해서 휴학기 낸 김에 갔다 왔어요. 저는 그냥 네 용기 약간 내서 갔다 부모님의 왔어요. 반대 이런 건 없었나요? 저희 엄마가 진짜 반대를 좀 하긴 했는데 그래서 그냥 잘 설득해서 가겠다 이러니까 뭐 그래라 그래서 네. 지금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엄마는 근데 이게 좀 그럴 수 있는데 엄마가 5월 달 딱 입국하자마자 그랬어요. 너 잘 간 것 같다고 지금. 지금 아니면 어차피 못 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밴쿠버가 7, 8월 달에는 진짜 코로나가 안 나왔거든요. 거의 10명 이내로 나와가지고 한국보다도 거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잘 간 것 같다고 그러겠죠. 지금은 걱정 안 하세요. 그냥 빨리 한국 오라고. 네, 또 그럼 어머님 마음이야. 또 이제 또 네, 갈 날이 이제 그리 멀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한 2개월 남았나? 가기 싫은데. 또 들어가시면 또 자가격리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 자가격리가 힘들죠. 그럼 회원 음. 학생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출국을 결정한 이유가 어떤 거였나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는 사실 코로나가 지금만큼 심한 상태가 아니라서 학교 측에서 2주간만 비대면을 시행하고 그 후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라고 해서 저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아마 시차 때문에 저는 여기를 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수업을 진짜 한국에서 들으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새벽 4시, 새벽 6시 이렇게 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출국을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면 한국과 전혀 다른 리듬에서 수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국에서 들을 수 있었지만 출국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네네, 그쵸. 지금 비대면 수업이랑 대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모두 비대면으로 시행되고 있기는 하고, 내년 3월까지는 계속 비대면으로 시행 예정인데, 그 후는 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보고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비대면 수업을 들을 때 조금 네. 힘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냥 저는 아쉬웠던 점이 아무래도, 인터내셔널 애들하고 같이 만나서 영어에 대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도 있었고, 영어를 좀 더 쓸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놓친 게 좀 아쉽긴 한데, 오히려 반대로 좋은 점은 이제 인터넷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영어가 좀 부족해서 계속 수업을 돌려볼 수도 있고, 뭐 녹화된 수업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것도 지금은 사실 오픈북이에요. 그래서 시험 볼 때도 훨씬 수월해서 음. 저는 네, 비대면 수업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분들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특히 패스웨이 하시는 분들이 수업 돌려보면서 이게 볼 때마다 이해하는 범위가 달라진다고. 맞아요. 음. 처음엔 하나도 아니고 한 20% 이해했다면 한 세 번 돌려보면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이게 조각이 맞춰진다 그러더라고요. 음. 진짜. 네. 그리고 팀플 같은 수업은 저는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지라고 되게 걱정이 많이 했는데 브레이크아웃 룸이라고 줌에 그런 기능이 맞아.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그룹, 소회의실. 소그룹, 네. 네, 소회의실. 음.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이제 팀워크 하다가 저는 3월에 이제 그땐 코로나가 조금 괜찮았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에 왔고 너 여기 기숙사 같이 살아? 그러면 우리 밑에서 잠깐 만나서 팀플 같이 할래 해서 그렇게 팀플 같이 한 적도 있고 네 네 그렇게 좀 학교 시설들은 다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도. 네 지금 도서관이나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은 일부 개방을 한 상태고 사실 개방을 안 한 데도 있는데 공부하는 거는 대부분 개방을 한 것 같아요. 대신 지금 시간이 좀 계시는 제한적이에요. 곳도 네. 그 도서관인가요? 여기는 공대 건물인데 공부를 1층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음, 건물이에요. 공부를 하시다 들어오셨군요. 네, 오늘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아, 감사해요. 성주 학생분은 이제 비대면 수업이랑 대면 수업 어떻게 진행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했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는 비대면이어가지고 비대면으로 하다가 이제 대면으로 바뀌어서 9월부터인가? 10월부터인가? 대면으로 음, 나갔는데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게 저는 학교가 아니고 어학연수 그러니까 학교긴 한데 그렇다 보니까 약간 제가 상상하기엔 약간 애들이랑 놀고 막 이런 걸 상상을 했는데 비대면이면 그건 조금 힘들어요. 애들이랑 컨택이 잘 안 되고 이제 뭐 해봤자 뭐 인스타 DM 약간 하는 그런 정도. 근데 이제 딱 대면 풀리고
좀 그럴 수는 있지만 전 진짜 열심히 놀았거든요. 전 진짜 열심히 놀았어요. 전 진짜 맨날 나가고 막 학교 끝나고 집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약간 애들이 근데 대면으로 딱 해도 학원 안에서는 말을 잘 못해요. 이제 쌤들이 다 제재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막 2m 이상 떨어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데 그냥 나가서 이제 학원 나오면 이제 그냥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는 거니까 같이 카페 가고 술 마시러 가고 뭐 그러면서 특히 아까 말했듯이 일본인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일본인들이랑 영어로 얘기하면서 그렇게 많이 놀았죠. 사실 지금 송주 학생분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 라이프 스타일은 저희 유학원들이 가장 권장하는 스타일이기도 해요. 왜 아, 그러냐면 진짜 빡시게 놀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 있는 맞아. 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음, 지금 아마 2개월 남아서 더 강하게 느끼시겠지만 한정적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노셔야 돼요. 그리고 맞아요. 노는 것도 사실 외국인들이랑 공부. 놀고 한국 어,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한국 학생들끼리만 노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한국 학생들끼리도 영어를 써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영어 맞아, 맞아. 실력이 늘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음. 한국도 학생분들이 일본 학생들에 대한 편견이 맞고도 나르도 할 것 같지만 요즘 애들 그렇지 않아요. 맞아, 요즘, 맞아. 요즘 애들 그렇지 않아요. 재밌어요, 일본 애들. 되게 말도 예쁘게 하고 음. 문법적으로 되게 문법이 강하죠, 일본 애들이. 맞아요. 문법, 라이팅 되게 강하죠. 문자 하면 엄청 딱 문법 맞춰서 네. 탁탁탁 문자 오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 학생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학연수 할 때 일본 친구들이랑 놀 때 딱 그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 맞아. 전 진짜 발음이 재밌어요.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정확하게 발음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이건 약간 광고성인데 저희 출국 후 종로 유학원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음. 있나요? 저희 성주 학생부터 혹시 밴쿠버에도 방문해 보셨어요? 네, 저 밴쿠버 진짜 방문했었는데 일단 네. 그 전부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진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유가 있는 게 그 OT를 처음에 해줘요. 그 막 공항 가면 이렇게 해서 비자를 받고 여기서 비자를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거를 그 공항 가기 전에 한 번 더 봤어야 됐는데 이제 안 보고 그냥 공항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들어갔는데 그 파일 또 하필이면 캐리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서 받고 이런 걸 다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죄송하지만 그 밴쿠버 지사한 전화를 해서 저 공항에서 한 10분 동안 전화만 했거든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가서 비자 받고 나와서 특히 저는 코업 비자도 받아야 돼가지고 밴쿠버 지사 가서 바로 코업 비자 받고 그랬었죠. 그 OT 꼭 열심히 들으세요. 가기 전에 꼭 보시고 가기 전에 그래서 가서 이제 핸드폰도 개통하시고 은행 계좌도 네 만드시고 가서 밴쿠버 공항에서 10분 이상 서 있기 싫으시면 꼭 보셔야 돼요. 그걸 안 보고 주고 가셨다고요? 아니 알겠습니다. 그걸 네 읽어보고 갔어야 했는데 그 회원 학생분은 저희 종로 유학원으로부터 받은 도움 같은 것이 있을까요? 네, 저도 좀 많았던 게, 저는 약간 막 엄청 세세하게 알아보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제 여기 포틀랜드에서 저희 학교까지 한 시간, 차로 한 시간 거리거든요. 근데 그걸 저는 진짜 어떻게 가야 할지 아예 생각도 안 했는데, 정령에서 이거 뭐 사이트 있다고 예약해야 된다고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학교에서 포틀랜드에서 학교까지 처음 오는 학생들은 데려다 주는 서비스가 음, 있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유학원에서 이거 있다 빨리 예약해라 해서 어, 네, 이제 그래요? 예약하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저는 학교 측에서 자가격리를 어, 바로 오면 해야 하는데 미국 다른 곳에 있다가 학교에 가면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이제 유학원하고 얘기를 해서 항공편이 없어질 수도 있고 자가격리 이런 상태니까 다른 샌디에고 갔다가 오리건 가는 거 어떠냐 해서 유학원 측에서 샌디에고에서 머물 숙소? 유학원 숙소 같은 데도 다 예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가서 그냥 몸만 들어가서 2주 동안 좀 놀고 이거 음. 편하게 공항에 가서 데려와 주셔서 학교까지 편하게 갔죠.
왜냐면 저희 종로 음. 유학원 샌디에고 지사가 있으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중간중간에 연락도 되게 자주 왔었어요. 혜원 씨 잘 지내시고 있나요? 어떤가요? 어, 하면서 맞아요. 연락 되게 자주 주시더라고요. 연락 진짜 자주 해주셔요. 네, 저도 그래서 저도 근방에서 자주 주셔서.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막 세세한 것도 되게 다 물어봤어요. 샌디에고 이거 살려는데 어디로 가야죠? 막 그러면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고. 어우, 진짜 아니 세세한 거에 다 이게 물어봤네요.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한국에서는 어, 되게 그냥 쉽게 하던 행동들도 뭐 어떤 맞아. 문제들도 음, 현지에서 응, 맞닥뜨리면 엄청 크게 느껴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버스 맞아요. 하나 예약하는 거, 우리 지금 뭐 버스 예약하는 거 그냥 카드 들고 띡 찍으면 그만이지만 맞아, 맞아. 왠지 어떻게 음, 하면 안 될 것 같고 저 같은 응, 경우에 리버풀에서 기차를 놓친 적이 있는데 이 다음 걸 타면 되거든요, 그냥 사실 그 표 들고. 응, 근데 우리는 그 응.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아주 세세한 정보들, 현지 생활 정보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게 없으면 조금 헤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현지 지사에서 굉장히 열심히 응.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저희 종로 유학원은 캐나다는 밴쿠버, 토론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디에고와 뉴욕에 지사가 있고요. 그 외에 그 주요 어학연수 도시들에는 다 해외 지사를 운영하고 학생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출국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 혹시 지금 저희 웹 세미나를 보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지금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송주 학생분부터 출국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근데 전 진짜 코로나가 완전 히트 쳤을 때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냈는데 한 번도 진짜 밴쿠버 연고를 후회한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저는. 저는 진짜 너무 괜찮고.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코로나 물론 무섭고 조심해야 되지만 여기 오면 진짜 후회 안 하실 거고 와서 마스크 잘 끼고 한국에 있는 것처럼 잘 이렇게 그렇게 생활하시면 되거든요. 영어도 많이 늘고 진짜 외국인 친구들이 진짜 많이 생겨요. 진짜. 그래서 꼭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밴쿠버에 한국인이 별로 없어서 꼭 오세요. 친구가 친구 만들고 필요하다. 싶어요. 네. 네, 태연 한국인 친구 없었어. 학생분, 네. 어, 응. 지금 출국을 망설이고 있는 학생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아,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진짜 혹시 미국이 코로나가 엄청 심하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오리건 제가 살고 있는 코발리스는 아까 보셨듯이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이렇게 마스크를 안 쓰면 혼나고 저도 진짜 항상 쓰는데 지금 잠깐 이것 때문에 정말 잠깐 벗은 거였거든요. 근데도 쓰라고 정말 안전한 분위기고 그래서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마스크는 정말 잘 지켜지고 있어서 이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면 제가 볼 땐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인 학생들이 여기 오면 재, 재밌게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고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한국인 학생들이 많이 없거든요. 아, 물론 외국인 학생들하고도 놀면 재밌지만 맞아. 네. 뭔지 알아요. 아, 오면 되게 이게 유학생들의 애환 같은 건데 외국인들이랑 노는 거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맞아, 근데 맞아. 어쩔 때는 그냥 한국인들이랑 한국어로 떠들면서 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가끔 한 번씩. 그죠? 가끔 진짜 가끔. 그리고 한, 한국인 외국인들 이렇게 다 같이 껴서 노는 것도 재밌고 맞아. 그것도 그쵸? 재밌어. 한국인, 네, 외국인들 다 맞아요. 같이. 다 같이 응. 진짜 이게 재밌는데. 어떤 학생분들은 나가면 난 절대 이제 한국인들이랑 안 놀아야지 하고 한국인들을 되게 배척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게 물론 되게 좋은 방향이고 특히 한국인들끼리 응. 모여 살았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점이 더 많잖아요. 맞아. 근데 굳이 한국인들을 멀리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니까 네. 두 응. 분 다 한국인들을 그리워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서 외국인 친구들도 알게 된 경우도 되게 네. 많아서 특히 이렇게 코로나 맞아. 상황에서는 여기 오래 사신 한국 분들하고 알게 되면서 외국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고 뭐 응.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네.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질문들 조금 이제 진행해 볼게요.
지금 공대, 의대 입학 가능 요건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리고 성적 등 준비할 것들 아마 회원 학생분 네. 어떤 서류를 준비하셨나요? 공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 입학 자체. 입학 자체요.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유학원에 가서 저도 다 이제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가서 내신 서류 일단 떼고 그다음에 토플 성적을 토플을 준비해서 아무래도 토플 성적을 통해서 원패스로 갈 건지 쓰리텀으로 갈 건지 아니면 다이렉트로 갈 건지 그렇게 네, 결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네, 지금 질문은 이제 공대, 의대 네. 입학 요건인데 제가 조금 설명드릴게요. 어, 공대 의대. 네. 아마 학생분이 아시는 부분은 아니실 테니까 네. 설명을 드리면, 물론 일반적으로 그 현지 학생들과 동등하게 경쟁해서 입학하는 다이렉트 입학회 같은 경우에는 SAT, 뭐 GPA, 음, 추천서, 에세이 되게 많은 부분들이 필요해요. 근데 현 학생이 밟은 패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토플 점수와 내신 그리고 졸업장만 있으면 입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을 각각 알려달라고 하신 건데 이건 사실 학교랑 전공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데 혹시 0900님 괜찮으시면 저희가 어, 이 웹세미나가 끝나고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이 내용만 가지고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캐나다 유학 준비 중입니다. 2년제와 4년제 중 어디로 지원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라는 질문인데 아마 이 질문도 송주 학생분이 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2년제는 보통 이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컬리지고 4년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과 똑같은 대학교예요. 물론 이름은 컬리지랑 유니버시티가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컬리지는 음, 무조건 2년, 유니버시티는 4년 이렇게 진행되지는 않아요. 보통 제대로 된 학업을 밟고 현재 정착을 원하시거나 조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4년제를 지원하고요. 기술을 배워서 이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2년제를 지원해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공립학교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립학교에서 2년 이상 학업을 하게 되면 PGWP라고 하는 3년간 일을 구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자를 가지고 취업을 했을 때 이제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어, 2년제와 4년제는 선택이에요. 내 목표가 무엇이냐, 내가 어느 정도의 학업을 원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공립에서 2년제만 밟아도 유학 후 이민의 조건은 다시 유학 후 이민을 향해 갈 때 취업을 할 수 있는 조건과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만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개인의 목표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음.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다른 질문들은 없으신 것 같은데 오늘 웹세미나 참가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런 거 처음 해보셨죠? 네, 재밌네요. 다, 자, 이제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 웹세미나 종료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학업 계획을 미루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셨고 사실 뭐 8월까지는 입국이 안 되는 국가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국, 미국, 캐나다, 몰타 이런 국가들에서는 충분히 어학연수와 유학이 가능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9월 학기는 끝났지만 1월 학기 입학이 아직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학에 대한 어학연수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종로 유학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웹세미나 내용 중에서 계속 나왔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현지 지사를 운영하면서 학생분들이 힘들지 않고 잘 적응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또 진로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웹세미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세미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좀 이따 뵙겠습니다.